국힘과 수구보수 언론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재명은 형수 욕설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참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것도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재명 대표 본인을 키워준 엄마에게 욕설을 일삼는 패륜적인 형과 형수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모에게 패륜적인 말을 하는 형을 동생인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인요한 위원장의 말처럼 그것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11월 26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청년 및 당원혁신 트레이닝 강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라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치하는 데에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패드립이 혁신이냐라며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표 말처럼 부모 욕을 하고 패드립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따지면 국힘이 이재명 대표와 그의 가족사를 마구 드러내며 공격하는 거야말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간에는 이 대표가 형수에게 욕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상히 밝혔으며 또한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은 이 대표의 인성과 도덕성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자 거듭 그의 가족사를 들춰내곤 했습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욕먹으면 문제이고 정작 본인이 욕하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국힘이야말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의 진실과 이를 이용하는 국힘과 수구보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이 대표 셋째 형 이재선 씨가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이 씨는 시장 친형임을 내세워 공무원 인사 및 관내 대학교주 자리 알선 청탁을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님과 접촉 금지, 통화 금지를 지시했는데 이에 이 씨는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씨는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어머니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빌리고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었습니다. 그런 이 씨가 어머니에게 찾아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어머니 XX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며 패륜 폭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를 때리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씨의 계속된 폐악질을 우려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씨 부부를 찾아갔는데 패륜적인 막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함께 있던 형수는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이 씨 부부의 패륜적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때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인데 책을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패륜 폭언을 두둔했습니다. 실제 성적 막말은 이 씨 부부가 했고 이 대표는 형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이 씨가 한 말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씨 부부는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 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이 대표가 형수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교묘히 조작한 녹음 파일을 두고 이 대표에게 협박했습니다.
이때 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망신당할 일도 없었겠지만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친인척 비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 대표는 이 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녹음 파일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욕설 녹음 파일로 불리며 대선 때 국힘의 공격 요소가 되었고, 특히 수구보수 언론은 이 대표의 도덕성에 대해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 전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자 불법 녹음한 것이므로 녹음 파일 유포 금지를 했고, 선관위 역시 녹음 파일 공개를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하여 언론사 대표에게 유튜브에 올린 파일 공유 삭제 명령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결과로 이 대표가 문제 없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대표는 욕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대표가 성남에서 대선 유세 당시 욕설 통화 경위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어 달라고 울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국힘은 각종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이 대표의 욕설 논란을 정쟁 요소로 삼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대선 때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 중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의 녹취 파일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후보 유세 도중 거리 유세를 방해하는 길거리 욕설을 제지한 것을 두고 국힘은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지적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기현 대표가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힘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관련 징계를 두고 이 대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궁금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발언은 자제할 거라더니 또 어김없이 이 대표를 정쟁의 도구로 소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힘과 수구보수 언론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재명은 형수 욕설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참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것도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재명 대표 본인을 키워준 엄마에게 욕설을 일삼는 폐륜적인 형과 형수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모에게 폐륜적인 말을 하는 형을 동생인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인요한 위원장의 말처럼 그것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수라 칭하는 국힘 의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어린 세대가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어린 세대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과장이 심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언젠가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것에 입과 귀를 막고 지켜보기만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하던 의원들이 남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을 듣고 서로 웃으면서 넘긴 전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가족 내에서 공감하기 때문이었고 국민들 또한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장관의 가족사에 대해 이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만 이재명 대표 가족의 아픔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의원들에게 말합니다. 가족 문제를 건드려 선거를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 만큼 이제는 그만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욕설 자체를 듣는 것도 상처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보수라 칭하는 자들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안녕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통보수라는 자들의 가치관이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직도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욕설을 언급하고 또 거리에서 국민들 들으라고 욕설을 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보수층 안에서 전통적인, 유교적인, 홍익인간적인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렇게 가족과 인권을 따지고 당연시하는 국힘 당사자들로 인해 이 사회가 점점 사랑이 없고 삭막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힘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위기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숨은 영웅들로 인한 것임을 당신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